혹시 이런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퀀텀에너지연구소의 특허인데 왜 고려대학교가 초전도체 대학교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특허 논란과는 별개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초전도체의 성공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지산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특허의 관점에서 본 초전도체 영상 기억하시나요? 안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 보시고 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초전도체 특허는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특허 자체에 몇 가지 이슈가 있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초전도체 특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과연 무효가 될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초전도체 관련 특허가 현재 심사 보류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23년 7월 31일 발명자 중 한 명인 권용환 교수가 특허청에 제출한 정보제출서 때문입니다. 정보제출서는 쉽게 말해서 이 특허는 거절 이유가 있으니 등록이 안 된다며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 발명입니다. 공동 발명은 말 그대로 여러 명의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전원이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즉 발명자 모두가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만약 공동 발명인데 발명자 중 일부만 출원인이 되면 특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특허로 등록되었다고 해도 무효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요. LK99 특허는 출원 당시 발명자가 이석배 대표, 김지훈 소장으로 2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출원 1년 후 2023년 8월 12일 발명자 정정을 통해서 발명자에 권용환 교수를 추가했습니다. 이처럼 발명자 정정은 특허가 출원, 심사 중일 때도 가능하고 심지어 등록 후에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권용환 교수도 발명자가 되었으니 출원인에도 권용환 교수가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하지만 이 특허의 출원인은 퀀텀에너지연구소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발명자 모두가 출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특허의 경우에는 발명자 3명 중 아무도 출원인에 적혀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여기서 아셔야 하는 개념이 바로 직무발명입니다. 쉽게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특허를 보시면 발명자에는 연구원들의 이름이 적혀있지만 출원인은 삼성전자 주식회사죠. 이처럼 회사나 학교의 소속으로 해당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미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의 권리를 회사나 학교로 양도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이 예시에서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의 권리를 승계 과정을 통해 발명자가 소속해 있는 삼성전자에게 넘겨준 것이고, 그 결과 삼성전자가 출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직무발명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 다시 LK99 특허로 돌아와 볼게요. 출원인에는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적혀 있어요. 발명자 중 이석배, 김지훈은 출원 당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대표와 소장이니 연구소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발명자의 권리를 사용자인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승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퀀텀에너지연구소의 특허 출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제출서에 나와 있는 권용환 교수는 다릅니다. 권용환 교수는 본인의 발명자 지분을 퀀텀에너지연구소에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만약 권용환 교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출원인에는 퀀텀에너지연구소와 권용환 교수가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출원인에 권용환 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나 비슷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미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퀀텀에너지연구소의 특허인데 왜 고려대학교가 초전도체 대학교인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짤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로 권용환 교수가 고려대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권용환 교수의 발명 또한 직무발명에 속합니다. 대학의 교수가 학교의 이름으로 연구비를 지원받고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서 전공과 관련된 발명을 했다면 학교는 사용자이고 교수는 종업원 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자의 권리가 학교로 승계됩니다. 권용환 교수의 다른 특허들을 보면 고려대학교에서 출원해서 등록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앞서 보셨다시피 출원인에는 고려대학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고려대학교의 내부 규정을 살펴봐야겠지만 발명자인 권용환 교수가 속하는 고려대학교가 지분권을 제대로 승계받지 못한 것입니다. 발명진흥법 상에는 발명자인 권용환 교수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권리를 고려대학교가 아닌 타인에게 넘겼다면 고려대학교는 그 권리를 주장이 불가능하고 무상으로 특허 사용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론대로 특허가 만약 등록이 된다면 권용환 교수는 발명자일 뿐이고 권리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됩니다. 그렇기에 고려대학교는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앞서 말한 것처럼 특허 무상 사용 정도는 가능한데 연구기관인 고려대학교에서 이 무상 사용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LK99의 특허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특허청에서 발명자 간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하니 하루빨리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봐야겠죠. 특허 논란과는 별개로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초전도체의 성공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의 관점에서 알아본 초전도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지식재산에 관해서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를 만들고 지키고 키우다 특허 만지키의 송민정 변리사였습니다.